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폭동 발생 10달 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건강이 안 좋아서 조사는 2시간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번 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동 발생 10개월 만입니다. 전 씨가 폭동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전 목사는 한 유튜버의 조롱에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어떤 반스 입고 오셨어요? 내란 반스 입고 오셨습니까? 조용해, 이 개.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죠. 법원 폭동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사랑제일교회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반복 언급한 게 폭동의 동기가 됐고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 등을 통해 특임 전도사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동에 적극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과 전 목사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들이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은 신도들이 감동받는 게 가스라이팅이냐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저 멍청한 놈이야.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40분 가까이 말한 뒤 두 손을 흔들며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10여 년 전 받은 수술로 2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2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조사해야 할 양도 방대해 일찍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금요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지난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투자 분쟁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졌으면 배상했어야 할 약 4천억 원을 이제는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된 건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건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내린 탓에 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작년 9월 정부가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취소 신청의 결론은 기존 판정 번복, 한국 정부의 승소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800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200억 원의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달 전 있었던 미국 조지아주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피해 노동자 대부분인 300여 명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진술서에는 그날의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으로 입은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최모 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작업화를 신은 발목엔 족쇄가 채워졌고 양 손목은
수갑으로 묶였습니다.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14장 분량 피해 진술서에서 최 씨는 당시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와 숨쉬기도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선 너무 추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구금 피해자 304명이 미국 이민국에 집단 소송을 내기 위해 이처럼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대로 비원 비자를 받아 일하다 수감됐던 한 노동자는 이민심사관이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만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했는데도 이유 없이 끌고 갔다는 사실을 실토한 셈입니다.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이라고 했어요.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미국 측은 설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허리 부상과 불면증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상담을 받으신 분도 꽤 되시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같아요.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인권 침해 같은 미국 측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한국인 구금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인권단체도 소송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주장처럼 체포와 구금이 적법했는지는 이제 미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해 8월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열차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 과실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 선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작업했다는 건데 유가족들과 철도 노조는 선로 침범 없이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9일 새벽 서울 구로역에서 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선로 점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년여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작업자들의 과실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9번 선로에서만 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업대가 10번 선로 쪽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선로 점검 열차가 이들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설명은 다릅니다. 작업대를 펼치면 옆 차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작업 계획서를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인접 선로가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의 특성상 이 투입되는 모터카가 인접 선로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당시 작업자들은 열차가 구로역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선로 관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철이 들어와 있는 이 9번 선로는 구로역 관할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10번 선로는 구로역의 관할이 아닙니다. 사고를 낸 선로 점검 열차가 들어온다는 통보는 엉뚱하게도 구로역에서 한참 떨어진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만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열차가 들어오는데 작업을 하겠습니까? 늘 구로에서 왔다 갔다 작업하시는 분인데. 코레일은 사고 발생 뒤에야 작업 구간과 인접한 선로에 열차 운행을 전면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구로역과 같은 관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 중 일부가 잉크가 줄줄 새는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해당 사인펜으로 기재된 답지는 수기로 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에서 검은 잉크가 뚝뚝 떨어집니다. 커다란 잉크방울은 답안지 여러 칸으로 번져 나갑니다. 지난주 실시된 2026학년도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입니다. 이처럼 답안 작성 중 사인펜 잉크가 터져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번진 답지를 여러 차례 바꾸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예 답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은 잉크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잉크가 샜었거든요. 답안지가 젖으니까 밑에 책상도 젖어가지고. 특히 1교시부터 이런 문제를 겪은 수험생들은 불안감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어 남은 과목도 망쳤다고 토로합니다. 1교시니까 2, 3, 4교시 거의 그냥 다 사고 때문에 좀 되게 정신적인 멘탈의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까지 접수된 수능 이의 신청 600여 건 가운데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에 대한 게 100건이 넘습니다. 수능에선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사인펜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기 때문에 배부된 사인펜 사용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인펜이 공급된 지역 중 일부에서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며 업체 이름과 피해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의 사인펜은 서울과 경기 등 다수 교육청이 자체 계약해 공급됐으며 지난해에도 사용됐지만 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문제가 된 답안지를 모두 수기로 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업체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험 불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 사인펜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능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저희가 피해를 봐야 되나.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